폴란드. 한국이 개발한 무기 미쳤다. 폭탄 발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국 무기의 놀라운 전투 능력이 드러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이후 세계는 전쟁 없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유럽은 아주 평안한 시간을 보냈다. 전쟁이 없는 시간을 보낸 유럽은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깜짝 놀라고 말았다. 특히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같은 국가들은 옛 소련의 기억으로 더 놀라게 되었다. 이해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전쟁에 놀란 동유럽 국가들은 다시 한번 자주국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린을 당하고 이후 소련에 의해 유린을 당한 기억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국의 무기체계를 서방의 무기체계로 바꾸려 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무기로 자국의 무기체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의 무기 약 10조 원가량의 무기 구매 기본 계약을 맺었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합하면 약 30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무기 수출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한편 호주는 중국과의 신경전으로 인해서 한국산 자주포 K9 자주포 수입 계약을 했고 이집트도 2조 원 이상의 한국산 자주로 K9 수입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렇게 세계 속에 인기가 있는 것은 모두 이유가 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개량하고 발전시켰으며 이른 시간에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마도 이번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서방에서 당장의 시간이 무기를 제공할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 계열의 무기가 허접하다는 결론이 이번 전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대치는 어쩔 수 없는 자주국방을 키우게 되었다. 북한과의 대치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를 통해 얻는 것도 있게 마련인가 보다. 우리 내 인생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면 결국 좋은 일도 얻게 될 것이다. 2. 신냉전 시대. 무기공장이 24시간 돌아간다. 딥다이브. 신냉전이라는 말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운운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사일 무인기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까지 세계 곳곳이 불안합니다. 높아지는 안보 위협에 모처럼 호황을 맞이하게 된 산업도 있는데요.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전투기, 장갑차, 미사일, 탄약까지 주문이 밀려들고 있어 공장이 쉴 틈이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반전 평화주의자들 입장에선 땅을 칠노릇이지만 K방산 수출에서 보듯 업계 입장에선 큰 기회이기도 하죠. 오늘 딥다이브는 글로벌 방위산업을 들여다볼게요. 이 기사는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입니다. 딥다이브를 매주 화 금요일 직접 뉴스레터로 받아보시려면 딥다이브 뉴스레터로 검색하시거나 아래 주소에서 신청해주세요. 미국의 올해 국방수권법 NDAA 예산은 무려 8,580억 달러, 약 1,100조 원입니다. 전년보다 약 800억 달러나 증가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던 것보다 의회가 450억 달러나 더 늘려 잡은 겁니다. 국방 지출을 확 늘려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이 의견이 일치했던 건데요. 이렇게 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건 미국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 위협이 앞마당까지 밀어닥친 유럽이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최근 덴마크 새 연립정부가 덴마크의 11개 공휴일 중 하나인 대기도절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게 이런 절박함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국방비를 늘려야 하니까 덜 쉬고 일을 더 하라는 북유럽스럽지 않은 발상이라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미 2006년에 각국 GDP 위 2%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지침을 정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고 국방비 안 늘리면 너네 나라가 러시아 공격받아도 지원 안 해줄 거야. 난리 쳐도 들은 척하지 않았던 유럽 각국이 뒤늦게 이 지침에 맞추겠다며 국방 예산을 가파르게 늘려잡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국방비 증액에 효과 없었지만 푸틴의 위협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2026년까지 유럽 국방비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까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최근 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유럽 국방 지출은 2001년 이후 5년 동안 총 14% 늘어나는데 그쳤을 겁니다. 2021년 2,960억 유로 오른쪽 화살표 2026년 3,370억 유로.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시나리오가 바뀌었고요. 이에 따르면 5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최대 65%로 껑충 뛰게 됩니다. 2026년 4,880억 유로. 유럽이 러시아 때문에 저 아우성이라면 이웃나라 일본은 중국과 북한 두 나라의 위협 때문에 난리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 예산 6조 8천억 엔을 전년보다 26.3%나 늘려 편성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27년까지 동안 방위비 지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엄청난 계획까지 내놨죠. 1945년 이후 일본의 평화주의 전통과의 급격한 단절을 의미한다. 가디언 기사는 평가가 나올 정도. 물론 그 돈을 어떻게 되느냐는 개 관건이긴 하지만 엔저가 걸림돌. 만약 목표대로 된다면 일본은 미국, 중국 뒤를 잇는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 국가가 될 겁니다. 현재는 9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요국의 군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같은 전범국가까지 재무장에 나섰고요. 설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이런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결국 세계 평화로 이어질지,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글로벌 방위 산업엔 참으로 모처럼 물이 들어왔습니다. 스팅어, 스틴저는 보병 병사가 어깨에 메고 쏠 수 있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헬기나 무인기를 타격하는 데 쓰이죠.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 스팅어 미사일을 1,600발 정도 지원했는데요. 이로 인해 재고가 똑 떨어지면서 미국 국방부가 부랴부랴 생산업체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에 스팅어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스팅어를 주문한 건 200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레이시온은 부랴부랴 은퇴자까지 다시 고용하며 스팅어 공장을 가동 중. 그레고리 헤이스 레이시온 CEO는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6년치 스팅어를 썼다. 재고를 보충하는데 몇 년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 방위산업 관점에선 전쟁 무기 소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놀라운 속도로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무기는 스팅어만이 아닙니다. 1억 400만 발이 탄약과 최소 100만 발이 155mm 포탄, 4만 6천 발이 대전차 무기, 8,500발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쓰였죠. 원래 탄약이나 미사일은 사용연한이 매우 깁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버리고 새로 사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로 전쟁이 안 나는 한 주문이 들어올 일도 거의 없었는데요. 재고를 대거 떨어내는 대형 이벤트가 일어난 겁니다. 재고를 다시 채워넣기 위한 미국 정부의 주문이 밀려들면서 방산업체들은 총력 가동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예컨대 제블린 미사일을 공급하는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은 연간 2,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물량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 HIMARS는 6륜 5톤 트럭 위에 227mm 로켓 6발을 발사하는 발사대가 올라간 다연장 로켓 체계인데요.
러시아 탄약고와 교량을 정밀 타격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이 역시 미 육군은 물론 유럽에서도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무기이죠. 로키드 마틴 제임스 타이클의 CEO는 지난해 10월 하이마스 월 생산량을 5대에서 8대로 늘릴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하이마스 공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생산체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국방비 지출을 늘려잡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산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섰는데요. 대표적인 게 전투기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3년간 398대의 5세대 F-35 라이트닝 항공기를 인도하는 300억 달러 규모 계약을 확정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핀란드, 벨기에, 폴란드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독일과 스위스 역시 F-35 계약을 지난해 마무리했죠. 재무장에 나선 일본도 미국 무기를 올해부터 왕창 사들일 예정인데요. 예산안에 반영된 미국 무기 계약액 1조 4,768억 이 지난해에 4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해 반격 능력, 상대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타격하는 공격을 갖출 거란 계획입니다. 토마호크 사정권엔 당연히 한반도도 들어가죠. 그런데 선진국들은 왜 이렇게 주로 미국산 무기를 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능이 가장 우수하니까요. 무기 성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함부로 구매할 수야 없죠. 당연히 글로벌 시장의 선두업체에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은 가격이 민감하지 않으니 더욱 그렇고요. 전 세계 톱 5무기 제조업체가 미국 기업입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노스럽 그러먼, 제너럴 다이믹스. 미국은 늘 전 세계 무기 수출국 1위였죠. 2021년 전체 무기 수출 중 41.4% 차지. 유럽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잇따라 국방 투자를 늘리겠다고 나선 건 미국 대형 방산업체의 큰 호재인 셈이죠. 보수적인 방위산업계 특성을 감안하면 결국 기존 대형 방위산업체의 수혜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증권 안보투자 전성시대 보고서 인용. 유럽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미국 쏠림이 커진 이유입니다.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입니다. 자국군이 어느 정도 사줘야만 업체들이 무기를 만들 수 있죠. 내수시장 규모가 받쳐져야 투자가 지속되는 건데요. 탈냉전 이후 유럽 각국은 군사비 지출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무기 주문도 줄였고 무기 개발비 지출도 줄였죠. 투자를 안 하니 당연히 성능 경쟁력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전투기 라팔은 예산에 문제로 개발 기간이 엄청 길어지면서 초도 비행에서 배치까지 16년이나 걸림. 미국산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됐죠. 다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K방산의 수출 전략은 한마디로 가성비입니다. 성능은 선진국의 90% 수준이면서 가격은 저렴하니까요. 예 국산 K239는 대당 약 30억 원, 미국산 하이마스는 약 50억 원. 무엇보다 대량 생산 체계가 잘 갖춰져서 기한 내에 제때 납품하는 점이 한국 방산업체의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하거나 좀 빨리 납품받을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 K방산의 수출국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원래 미국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싶어 했는데요. 원하는 수량과 납기를 미국 기업이 맞춰주지 못하자 지난해 한국의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도입을 결정했죠. 우크라이나와 붙어있는 폴란드는 유럽에서도 급속하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달리 보면 선두업체가 모든 주문을 다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후발업체인 한국 방산기업에도 수출의 기회가 열린 건데요. 한국 무기는 나토 규격을 준수해서 미국 무기체계와 호환이 잘 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직은 K방산은 틈새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셈이죠. 냉정한 평가에 혹시 실망하셨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수적인 방위산업 특성상
새로운 시장을 뚫기란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한번 수출을 뚫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기를 팔면 그걸 유지, 보수하는 매출이 장기간 보장되기 때문이죠.